충북 청주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권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자신과 배우자를 합쳐 5억 8천만 원. 석사 논문 표절에 이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우리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용 흠집내기 중단하십시오. 김재원 민병두의 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 의원님? 일단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공천한 권은희 후보가 당초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정의의 화신인 양, 또 우리 시대의 양심, 진실, 또 정의의 대명사인 양 이렇게 내세운 후보자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국정조사 또 법정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위증 논란, 그 이후에 또 말 바꾸면서 결국은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했다가 출마를 하면서 또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또 사로잡히고, 또 계속적인 거짓말 시리즈로 이어오다가 이제 탈세 논란까지 오니 이게 끝이 어딘가 하는 그런 좀 국민의 이제는 좀 짜증 섞인 반응을 직접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권은희 후보자께서 직접 선거판에 뛰어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거에 내보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당내의 어떤 권력투쟁 내지 그래서 천정배 의원을 좀 못 들어오게 막는 지도부의 어떤 결정 과정에 이 권은희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이 잔인한 공천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 참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진실을 수호한다 또는 정의를 세운다 이런 후보자가 저렇게 논란에 휩쓰이는 것을 보고는 참 좀 이 정치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제 도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민 의원님. 예,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이번 선거는 4.16 이전과 4.16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동작이 선거의 중심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동작에 내놓은 나경원 후보, 그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유병헌의 2인자가 지난 7년 동안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문진미디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를 운영했고 그것이 모든 편법과 탈세의 어떤 중심이었죠. 지금 유병헌 비리의 핵심인 현재까지 못 잡고 있는 유병헌과 못 잡고 현재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이 김필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후보 부친이 갖고 있는 학원의 이사로 두 분이 같이 나경원 후보와 함께 한 6, 7년 같이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4.16 이후와 4.16 이전이 다른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나경원 후보를 공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는 유병헌을 잡아라, 4.16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권은희 후보 문제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직자윤리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말 이번 선거 핵심 쟁점은 나경원 후보의 공천이 정당했냐 하는 문제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말씀하셔서 제가 하여튼 지금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처음에 당초에 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변호사 하실 당시에 위증을 교사했다, 또 위증이다, 또 말 바꾸기 거짓말 논란, 또 석사 논문 표절, 계속되는 이 어떤 이 진실성에 대한 큰 문제점을 본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 법망을 좀 피해간 것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재산의 어떤 등록 문제, 또 더 나가서 사실 우리가 세금을 가장 내지 않기 위한 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이 방식, 그 방식이 아마 법무장관은 현행법상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동산 투기업자면 괜찮죠. 근데 매일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우리 인사청문회 하면 그것 갖고 얼마나 나무랬습니까? 거의 그런 것은 청문회 아마 오지도 못하게 막았죠. 이제 그 전형적인 행태가 지금 바로 권은희 후보의 남편, 그분이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그 문제는 또 잠깐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자, 우리 취득세, 등록세 다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임대 소득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소득 발생한 다음에 전자적으로 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하도 네거티브에 시달리다 보니까 분명한 원칙을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자. 절대 이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소 고발을 취할 생각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은희 후보와 관련돼서 마치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허위 사실 갖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선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4.16 이전과 4.16 이후에 다 다른 사회 만들고 싶습니까?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세월호 특별법을 갖다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 대량으로 유포시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족들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문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의 중심에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새누리당이 내세운 15명의 후보 중에 이름 기억할 만한 후보 누가 있습니까? 이정현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아니에요. 근데 이정현 후보 예산 폭탄을 갖다가 순체다 터뜨리겠다. 근데 엊그저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경 부총리가 어떻게 예산 폭탄을 터뜨리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남자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갖다 투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남자라고 해서 그 동네에 예산을 갖다 투하한다고 한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심각하게.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위반이죠. 다. 그다음에 선거의 중심은 새누리당의 지금 나경원 선거 아닙니까? 나경원 갖고 치르는 선거 아닙니까? 지금 네거티브 주제를 갖다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핵심 주제는 나경원인데 나경원 후보가 지난 6년, 7년간 유병헌의 2인자, 온갖 지금 탈세 뭐 이런 거 불법의 대명사입니다. 그 모든 수법을 지휘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의 부친의 운영하는 사학에 이사로 같이 나경원 후보와 작년 연말까지 6, 7년을 같이 재직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국회에 들어와서 자, 우리 세월호 특별법 하자.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문제 확대시켜 봅시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 인천시장된 분까지 포함하여 상당수가 우리 선주협회 지원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장관 되신 분 중에 한 분도 그 돈 받고 외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 청문회 전에 그 외유 돈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활용점정이에요. 나경원 후보를 갖다 공천한 거는. 앞으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생각도 없고 다른 사회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그 나경원 후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 그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 한 분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김필배 씨인가 그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경원 후보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 그 학교 법인의 이사로 같이 이름이 올라 있다, 재직을 했다. 학교 법인 이사라는 것이 어디 정해진 근무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열리면 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소명도 없이 같이 이사로 올라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새누리당은 그 세월호 사건을 해결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비약을 넘어서서 거의 막무가내식 지금 흠집내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실 때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류상에 뭐가 올라 있다 또는 같이 이사로 되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잘 아는 사람이 유병헌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반론을 할까요? 아니 반론이 아니고 이 선거판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마구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홍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학원에 나경원 후보의 이제 부친께서 이 학원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 학원이 갖고 있는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A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분을 갖다 B학교 이사로 임명을 해요. B학교 교장 선생님 지내신 분을 갖다 A학교 이사로 임명을 해요. 혹은 또 감사로 임명해요. 이게 우리가 4.16 이전의 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죠. 맞으면 눈 감고 비리를 눈 감고 봐주고 이런 겁니다. 원래 개방형 이사의 특징은 사실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감시 감독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직 교장들을 불러서 출신 학교를 바꿔갖고 임명하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갖다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 때 아마 나경원 당시 국회의원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착 구조를 깨자는 거예요. 관피할 깨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관예우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 자기가 10년 사립학교에 10년, 20년 교직원을 데리고 있고 교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을 B학교에 이사를 시키면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깨고자 하는 관피야. 정관예우, 유착의 고리를 깨트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 의원님 반론 듣고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학교 법인에 전혀 모르는 제3자를 불러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냥 이사장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학교 법인에서 학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그 학교의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무조건 그것을 나쁜 것이고 이쪽에 학교에 있던 분이 이사회에 들어오고 저쪽에 학교에 있던 분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유착관계만 있고 그것이 관피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너무 김재원 의원님, 그럼 제가 하나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에요. 다른 분들은 딸인 나경원 의원, 후보자가 그다음에 나경원 임명여고 의원이... 교장, 또 A, 그다음에 행정실장,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 교장, 그다음에 또 다른 재단 학교 교장, 그다음에 또 다른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10명 중에 8명이 그 학교 출신의 교장 교감으로 다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개방형 이사고 감사는 특히 외부로부터 투명하게 우리가 재단을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구조하에서 그 유병헌의 2인자와 6, 7년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정말 4.16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지금 이번에 정부적 선거의 중심 인물인데 4.16 이후 다른 사회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입장 표명이 결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후보자가 나경원 후보잖아요. 제가 선거에 나갔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왜 담배 농사를 지었냐? 어? 그때 담배 농사 지으면서 왜 농약을 많이 쳤느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선거판에 나와서 시비 걸지 않잖아요. 이분은 서울시장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무게에 맞춰서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주제는 권은희 후보였습니다. 그것이 야당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최대 이슈는 권은희 후보 얘기인데 이 얘기보다 그 나경원 후보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는 없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금 그 토론이 꽤 됐고요.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니까요. 이 선거법에는 공직자윤리법 4조에 준해서 재산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다라는 게 공직자윤리법 4조에 돼 있는데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겠고요. 아까 그 세금은 소득이 지난해 처음 발생해서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보도된 바로는 월 2천만 원 정도씩
임대료를 받았는데 세금은 작년에 230만 원인가 냈다. 그래서 탈세하거나 축소해서 낸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신 것을 글쎄 좀 뭐 말씀해 제가 뭐 권은희 후보의 그 변호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그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하면서 예. 저축은행으로부터 아마 70~80% 가까운 그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아마 그런 그 변제랑 연결돼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다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신고를 할 때 가령 우리 정몽준 후보가 물론 거기 상장회사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지금 권은희 후보처럼 액면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주식이요? 상장회사는 이제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 정몽준 의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그 주식만 신고를 하지 그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모든 걸 다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현재 법적으로는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안 삼고 있고 또 지난 8년간 경찰에서도 문제를 안 삼았고 오늘 또 법무부 장관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겁니다. 예. 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비상장 회사 뭐 아까 정몽준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면 나중에 종합 부동산세도 있고 또 부동산의 그 어떤 임대소득이 그 곧바로 수익으로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매매할 때도 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른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소유하는 자산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거래를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획 부동산 업자나 또는 부동산만 전분으로 매매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도록 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면 결국은 그 한 개 회사는 본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 자체가 개인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금 들어서 우리 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현행 그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금 그 재산 신고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신고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소득에 대한 탈루의 가능성도 많다. 만약에 이것이 인사청문회에 나왔다면 이게 온전하게 이렇게 됐겠느냐. 늘 새정치연합에서 공격하는 인사청문회의 주된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왔던 얘기고요. 다만 지금 우리 김지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또 그다음에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 비상장 주식이 몇십만 주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 한 3천에서 5천씩 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한 60여 분이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출마한 15명 중에서도 아마 서너 명이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굉장한 액수였던 비상장 그 주식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체적인 진실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자 한다고 한다면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1분씩만 더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그런 상장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식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 그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버스 차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그냥 재산의 어떤 귀속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상장 회사의 주식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너무 이제 궁색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그 나경원 전 의원도 끌어들이고 또 우리 당에 무슨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끌어들이는데 근본적인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죠. 네, 그거는 뭐 버스 차고지였다 하는 것은 이제 오보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바로 언론중재위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모든 선거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는 주제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한 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출마자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내세운 중심 인물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왜 그동안 지난 7, 8년 동안 유병헌의 최측근 이인자하고 학원을 갖다 같이 이사로서 공동 재직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4.16 이후에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선거가 이제 9일 남아서 그런지요. 양측 그 핵심에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하는데 약간 살기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오늘 분위기가 아주 팽팽했습니다. 뭐 충분히 토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시간이 다 됐고 또 두 분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